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평안북도에 항공구락부와 환경보호연구소가 새롭게 준공되었다네요. 이어서 북녘 강원도에 새롭게 단장을 마친 원산 신발공장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황해남도에 펼쳐진 수많은 농기계,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트랙터 공장. 앞으로 기계화되어갈 북의 농촌 모습을 엿볼 수 있는 2022년 장면 다시 전해드립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우리 민속악기인 가야금으로 연주되는 북의 행복의 꽃대문 감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자랑인 민속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 우리 아이 바른 습관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평생 무궤도 전차 운전대를 잡아온 여성 운전자 허명금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지난 연말 북녘 여러 도들은 계획했던 공사를 끝마쳤다는 소식을 앞다퉈 전해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양강도 보건산소공장, 황해남도 품질분석소와 돼지목장, 그리고 함경남도 젖소목장, 평안남도 항공구락부 등 연일 그 소식 전해드렸죠. 그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은 평안북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항공구락부와 환경보호연구소를 준공했다는군요. 그리고 또 한편 강원도에서는 원산 신발공장이 새 단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원산하면 원산 구두공장이 제법 유명한데 이제 신발공장도 그 대열에 오르게 될지 기대됩니다. 보도 보시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 총매진해온 평안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평안북도 항공구락부와 평안북도 환경보호연구소가 연이어 준공되었습니다. 더 항공구락부 건설을 맡은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많은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종합총사와 료객 운송대 및 경납고 보조 건물들을 훌륭히 일도 세우고 각종 설비 조립을 질적으로 결속했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주철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선수들, 감독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더 항공구락부 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된 것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당결정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더 안의 인민들의 애국적인 헌신성이 하나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더 항공구락부를 돌아봤습니다. 생태환경 보호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목표 밑에 평안북도에서는 더 환경보호연구소 건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시공의 요구대로 공사를 질적으로 해서 평안북도 환경보호연구소를 실리 있는 과학연구기지로 본듯하게 일도세웠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 원산 신발 공장을 개건했습니다. 더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건설 지휘조를 조직하고 건설 자재와 마감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했으며 건설자들은 당 정책 관철에서 시대 정신 창조자의 용기를 힘있게 떨칠 드높은 열이 안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장을 일신시켰습니다. 강원도의 또 하나의 신발 생산 기지가 훌륭히 일도선대 맞게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 좋고
다정화, 다양화, 사색화, 경량화된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열이 안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북의 여러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지요. 그중에서도 특출한 모범을 보인 단위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을 통해 3대 혁명 붉은기 수여 단위로 결정됩니다. 얼마 전 그 정령이 발표되었는데요. 벌써 2번, 3번이나 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도 있고요. 22개 단위는 새롭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위가 아닌 모범적인 학교들에는요, 영예의 붉은기가 수여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되었고요. 조선중앙텔레비전 메인 뉴스에 자기 단위와 학교 이름이 호명되는 기분 어떨지 궁금한데요. 보도 전해드립니다. 모범적인 단위들의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68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사상을 높이 받들고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보천보 혁명박물관 말린 쌀밥 공장의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강동군 속초농장 제6작업반 평원군 산림경영소를 비롯한 21개 단위의 2중 3대 혁명 붉은기가 군민 령촌 돼지공장 평안남도 혁명사족관을 비롯한 22개 단위의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었습니다. 모범적인 학교들의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69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혁명 사상을 높이 받들고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새세기 교육혁명 방침 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대동강구역 동문소학교의 3중 영예의 붉은기가 북청군 영전기술고급중학교의 2중 영예의 붉은기가 옥전 제1중학교의 영예의 붉은기가 수여되었습니다. 보천보 혁명박물관, 말린 쌀밥 공장, 붉은기를 3번씩이나 쟁취해냈네요. 이 말린 쌀밥 공장은 그 이름이 독특하고 뭘 생산하는 데인가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쌀을 가공해서 여러 식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말린 쌀밥 도시락이라고 해서 여행 등산용 도시락도 다양하게 만들고요. 아, 우리로 치면 즉석밥 시리즈요. 그렇지요. 또 미숫가루도 만들고요. 소주나 막걸리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검은 찹쌀 막걸리 생산에 성공해 주목받기도 했죠. 네, 3대 혁명 붉은기 공장에서 빚어낸 검은 찹쌀 막걸리. 맛 참 궁금한데요. 언젠가 먹을 수 있겠죠?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은 지난 2022년을 여러 민족사적 사변을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해로 규정합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손꼽는 2022년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녘의 2022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 산림집 건설 정책, 평양시 산림집 건설, 그리고 련포 온실농장 준공 소식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 농촌 기계화 정책을 돌아보려 합니다. 네, 농촌 기계화라고 하면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한데요. 손으로 하는 농사가 아니라 기계로 농사를 짓게 바꿔나가자 그런 거겠죠? 네, 농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이 북이 제시한 새로운 농촌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농촌 기계화는 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2022년 농촌 기계화의 첫 발걸음은 5,500대 농기계가 황해남도에 전달된 일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농기계들이 마치 열병식 하듯 황해남도로 몰려가던 그 모습 말이죠. 네, 한 번 보면 잊지 못할 장관이었죠. 농기계들을 줄 세운 부지만 축구 경기장 8개 달하는 면적인 6만여 제곱미터, 그리고 한 줄로 세운다면요, 무려 20km가 됐고요.
화물 자동차에 싣는다면 3천여 대나 되는 그런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북녘의 하루 통해 소식 접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사변들과 성과들로 가득 찬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의 눈부신 여정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온 나라 천만인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 한 해 국권사수 인민보위 거창한 창조대전의 최전방에서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엄혹한 시련과 도전들을 맞받아 헤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국위와 국방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2022년의 혁명용도 실록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고 진리이니 총비서 동지께서 구상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변혁적 실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래 이룩된 놀라운 사변과 성과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의 민족사적 사변들 중에는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 전야마다의 농촌기기와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도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올해 펼쳐진 농촌기기와의 새 역사에 대해 말할 때 누구나 황해남도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난 시기에는 온도가 동원되어도 가을 곳에 탈곡이 늦어져 많은 양곡이 호실되고 낭비되었는데 새 농기계가 그 모든 것을 다 비꿔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종에 꼭 받고 우리 체질에도 꼭 맞는지 종일 농기계를 다뤄도 황남의 전야마다에 펼쳐진 농촌기기와의 새 역사는 새 시대의 농촌혁명, 농촌진흥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그 시련을 위해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황해남도에 펼쳐지고 있는 전변을 말할 때 지난해 말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기 위한 혁명적 방침이 제시된 이 전원회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개는 계획 기간에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해서 나라의 농업 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갈 때 대한 간곡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황해남도의 농업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어줄 때 대한 과업과 방도들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해곡창 황해남도에 대한 당의 사랑과 믿음으로 밝아온 2022년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 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황해남도가 농업 생산에서 전국의 선두에 서서 기치를 들고 나가도록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 주시고 하늘 같은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보답의 열정으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마침내 황남의 전야마다에 풍요한 가을이 왔던 9월 25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군수공업부문에서 만든 5,500대의 새 농기계들을 황해남도에 보내주셨습니다. 해주시의 희한한 농기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눈을 높은 농기의 도움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황남의 전야를 생각할 때면 지난해 말에 있은 당변의 제8기 4차 전원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경의하는 총비서께서는 황해남도 농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시고 자신께서 제일 믿으시는 군수공업 노동급들에게 이 농기의 생산 과제를 주셨습니다. 농기 생산이 한창 진행될 때에는 자재보장 문제, 수송보장 대책까지 일일이 알아보시고 농기의 질을 높일 때 대한 문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부하고 또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 250여일이 황해남도의 농기 바다를 펼쳐나갔습니다. 황남의 조냐들을 누벼간 농기계들은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한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생활력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놀랍지요? 세상 어디에도 보기 힘든 장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2022년 9월 25일 황해남도 농기계 전달 모임 영상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고 추진되었던 과정 영상으로 되짚어 봤습니다. 이 5,500대 통 큰 선물에 앞서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것과 관련된 비전이 제시됐네요. 예, 김정은 총비서가 황해남도를 중시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할 것을 강조한 바가 있죠. 알다시피 북은 전 국토가 산악지대로 거의 80%가 산악지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경지 면적이 작죠. 근데 이제 황해남도는 북에서 유일하게 경지 면적이 아주 넓은 곳이에요. 이제 뭐 우리 재령벌이라든지 또는 뭐 연백벌이라든지 하는 네. 평야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황해남도는 쌀이다 이런 대명사가 있을 정도로 경지 면적이 넓은 곳입니다. 네, 황해남도는 쌀이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왜 황해남도를 먼저 그렇게 팍팍 밀어줬는지 이해가 좀 되는데요. 사실 저 농기계 전달 모임 소식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왜 황해남도만 편애하지? 그런 생각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 황해남도의 농업 근로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 전에 추수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그 농기계가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네.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해남도가 힘들면 북의 인민들 전체가 힘들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럼 이 중차대한 과업, 그러니까 다음 추수절 전까지 수천 대의 농기계를 만들고 또 전달하는 것까지 이 과업을 군수공장 노동자들에게 맡겼던데요. 아무래도 이 무기 만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전투적으로 했나 봐요. 뭐 230여일 만에 완료했다고 하니까요. 네, 물론 아주 전투적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많은 양의 농기계를 생산하라라는 이제 방침이니까 군수공장이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농촌 기계화라는 게 황해남도만 하고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군수공장은 그 나름의 자기 고유의 역할이 있을 테고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이 기계화를 쭉 하려면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었죠. 금성 뚜락도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준공식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네네. 11월 2일 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농업에 있어서 농업 기계화에 있어서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성 뚜락도로 공장 1단계 준공식이거든요. 네. 그 뉴스 한번 보고 다시 얘기 이어갈까요? 네.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또 하나의 토대 마련. 금성 뚜락도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월 2일 당 중앙의 새시대 농촌기계화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금성 뚜락도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의 성과적 완수를 알리는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농촌 격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확실하게 담보할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된 소식은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신심과 고무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농기계 우점은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실종에 맞고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기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경리하는 총서동지께서 밝혀주신 세영이 농기계 생산 기준입니다. 2017년 11월 몸소 공장을 찾으시어 이건 노동계급에게 개건 현대화의 믿음 어린 과업도 주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셨습니다. 그 후에도 무려 수십 차의 가르치심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장으로 발전하도록 특별 중대 조치까지 취해 주신 그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가 그대로 농촌 기계화 실현의 뚜렷한 실체를 안아왔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에 제시된 초대에 농민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이
빈말이 아닌 실천임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줬다는 게 바로 올해 농촌 기계화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황남의 드넓은 전야마다에 울려 퍼지는 새 농기계들의 동원. 금성 트랙터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의 성과적 결석. 올해 펼쳐진 농촌혁명, 농촌문명의 변혁적 실체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낙관을 백배해주고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또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이 땅 위에 농촌진흥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성훈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머지않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라곤 공산주의 사회의 처도구에 남 먼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네, 뜨락도르, 우리는 트랙터라고 하죠. 네, 트랙터죠. 예. 이 금성 뜨락도르 공장 원래도 규모가 제법 컸다면서요. 예, 평안남도 이제 강서군에 있는 공장인데요. 북 최대의 트랙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현대 시대에 맞춰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기계화하고 이제 현대화했다라는 거죠. 이 농촌 기계화가 황해남도에만 국한된 게 아닌 만큼 앞으로 전국 곳곳에 이 최신식 농기계를 또 수천 대씩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금성 뜨락도르 공장이 아주 중요하게 해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번에 한 것이 이제 뜨락도르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남아있다는 소리잖아요. 계속 이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황해남도 농기계 전달과 금성 뜨락도르 공장 현대화 소식까지 돌아봤습니다. 이 농촌 기계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몇 년 뒤에는 북에서 더 이상 식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들려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100가지 농사일 중 가을거지와 나달 털기가 모내기보다 몇 배나 더 품이 드는 영농 공정이라고 하지요. 수천 대의 농기계는 황남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텐데요. 그 추수의 전설이 황남뿐 아니라 북 전 지역에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흥겨운 가야금가락 먼저 즐겨보시죠. 행복의 꽃대문.
북에서는 민족 음악, 우리는 국악이라고 하죠. 이 국악 연주자들 보면요. 음색과 선율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자태가 참 곱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확실히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멋과 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요. 그 멋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전통 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용도 음악처럼 지역색과 역사가 다양할 텐데요. 북의 전통 무용의 역사와 오늘을 전해드립니다. 민속은 단순히 한 민족의 세태나 풍속이 아니라 민족의 숨결과 녹시고 거기에는 민족의 발전 행로가 어려 있습니다. 민족의 유구함과 우수성을 전하여주며 오늘도 자랑스럽게 이어져오는 귀중한 민속유산들 가운데는 민속무용도 있습니다. 민속무용이란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한 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민들이 즐겨 추면서 전해온 생활 속의 무용, 인민들 자신이 직접 창작한 무용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다양한 인간 생활과 그 가정에 느끼는 감정 정서를 부드럽고 우아한 춤율동에 아주 생동하고 재치 있게 담을 줄 아는 남다른 율동적 표현력과 뛰어난 춤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다정다감하고 진취적이며 아주 이렇게 정열적인 우리 인민들은 일터에서나 또 외적을 쳐부신 승전마당에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언제나 흥겨운 춤판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 춤판들에서 우리 인민들은 북이나 장구와 같은 악기들뿐 아니라 바가지, 덩이, 양푼, 함지, 그다음에 험이나 낙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가지고도 구성진 장단가락을 먹이면서 춤을 추었는데 그 흥티는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속무용은 군중적이고 민족성이 강한 무용으로서 춤가락들이 복잡하지 않고 명백하며 이해하기 쉽고 또한 배우기가 쉬우며 춤추기 헐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민속무용들은 수수천 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민속무용은 춤을 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대중적인 민속무용과 광대, 사당폐와 같은 민간 예술인들이 창작해서 공연한 직업적인 민간 예술 무용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춤 형식에 따라 민속 가무나 민속춤, 무용 조곡이나 무용극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고 또 주제에 따라서 로동민속무용, 군산민속무용, 세태민속무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 성인무용과 아동무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분되든 모든 민속무용에는 인민들의 생활과 정서가 반영돼 있으며 그 춤 형상은 독특한 조선 춤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속무용에는 우선 농악무가 있습니다. 농악이라는 이름은 근세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는 두레놀이, 풍물, 골립 등으로 통용돼 왔습니다. 농악무는 씨 뿌리기로부터 풍년 낯가리를 쌓아 올리는 농업 노동 생활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춤으로서 여러 가지 예술 형식들을 결합한 민속무용입니다. 여기서는 꽹과리와 징, 그리고 장고, 북과 같은 각종 민족 타악기들과 세납, 둥서와 같은 관악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 민들은 민속명절이나 뜻깊은 날, 그도 가정적으로 볼 땐 대사들에도 농악무를 펼치고 즐기는 이런 그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습이 전해오고 있다는 거. 농악무 하면 상모가 대표적인 서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모. 이 상모에는 그 일명 작은 상모라 해서 소상모라는 이렇게 대가 있고 또 12발 상모,
12발 상모라는 게 말고 다 아다시피 12발 초리를 달고 길게 돌리는 이런 그 상모를 말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농촌이나 그 어촌들에 가면 그 새끼줄이나 밧줄을 꼬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이 재는 거를 여기다 하나 다 시작부터 재서 대고 이렇게 팔을 둘러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렇게 재오는데, 이 농악무 놀이에서 12발이 없는 농악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민속무용들 중에는 봉산탈춤도 있습니다. 봉산탈춤은 원래 고구려 탈춤의 연원을 두고 있는 전통이 오랜 탈춤인데, 우선 이 지방이 자연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웃나라 사신들이 수도로 오는 통과 지점인 것으로 해서 탈춤이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17세기부터 서부지방의 신흥상업도시로 전전되어 가던 이 지방이 상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황해도 구월산 사당패를 비롯한 민간 예술인들의 기본 활동 무대로 된 것과도 관련됩니다. 봉산탈춤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한 생활을 신랄히 조소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봉산 지방의 인민들은 세세년년 전통을 이어 탈을 제작하고 탈춤을 추어왔는데, 그 전통은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산 탈춤은 그 구성이 치밀하고 춤 동작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탈춤으로 되고 있습니다. 돈돌라리는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입니다. 돈돌라리 춤은 원래 고구려의 동동과 같이 연원이 오랜 민속 가무들을 계승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가무놀이를 할 때 그 반주 음악인 북장단 소리를 모방해서 동동다리 동동다리 아흐 동동다리라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곤 했습니다. 이 민속무용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가무놀이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였습니다. 나라를 외적에게 통째로 빼앗긴 우리 인민들은 세상이 뒤집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가 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순간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소망은 함경남도 북청지방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북청 사람들은 돈돌라리를 동틀날로 부르면서 이 노래 선율에 맞추어 춤판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군산 민속무용들인 장검무, 활춤, 수박춤과 세태 민속무용들인 평고춤, 강강수월래, 괴지나 칭칭나네, 꽃놀이 춤 등을 비롯해서 많은 민속무용들이 있습니다. 인민의 슬기와 지혜가 어려 있고 생활에 대한 착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원이 비껴 있으며 부지런하고 선한 마음씨가 넘쳐 흐르는 우리의 민속무용. 아이들 가정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습관은 어떤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과정이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진 행동 방식, 버릇을 말합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붙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습관은 저절로 붙지 않으며 어린이들의 노력과 부모들의 방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간인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좋은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사는 우도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아버지 수고 많았어. 부모들만이 아니라 동네에 사는 우도른들에게도 유치원의 선생님들에게도 언제나 인사를 잘해야 레졸 바른 어린이로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배워줄 때부터 아빠, 엄마라는 말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같이 배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습관이 되어서 유치원에 가거나 우도른들을 만나거나 하면 항상 2번 만나면 2번, 3번 만나면 3번 이렇게 인사를 꼭꼭 하곤 합니다. 아이 덕분에 정말 가정교육을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레졸 바른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아프니? 별남이가 천안 씻고 사과를 먹어서 배 아파서 혼납니다. 치며 이르러 산신자여 깨끗이 오지러운 산 새참 먹는 산 비늘어 깨끗이. 자기 전에 꼭 이빨을 닦는 습관도 붙여야 합니다. 항상 깨끗이 씻고 거두는 습관은 어린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밥은 제자리에 얌전히 앉아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 투정을 하거나 맛있는 것만 골라 편식을 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엔 먼저 먹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식사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식사 준비를 할 때 옆에서 아이가 같이 보기도 하고 저를 덮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머니 도와서 같이 한 음식이어서 그런지 먹는 것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옆에서 칭찬해 주니까 사기가 나서 제가 먹은 이거 빈 그릇들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쓰는 것을 옳게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젓가락을 잘 쓸 줄 모른다고 해서 숟가락으로 음식을 마구 헤집어 놓는 것은 도덕이 없는 행동입니다.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무엇이나 조력하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붙여야 합니다. 그래요. 정의를 가지고 무슨 자기가 그리고 만들 때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팡아치거나 이런 거 찍거나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저 응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아끼는 마음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략하는 정신을 키워주어야 커서도 그 정신이 몸에 푹 배서 전략할 수 있으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난 색종이 어리구나 만고 이 전략카메라 놓곤 합니다. 어린 동무들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에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력과 땀이 깃들어 있답니다.
종이 한 장, 색연필 한 자루라도 절약하면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돕는 것으로 되고 나라에 보탬을 주는 것으로 된답니다. 모두 좋은 습관들을 붙여가자요.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평양시를 누비는 무궤도 전차 모습 기억하시나요? 보통 자동차나 버스보다도 훨씬 큰 무궤도 전차 운전대를 잡고 수십 년을 달려온 여성 운전자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시민에 발휘되어준 그녀는 우리 국회의원과 맞먹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었고요. 이후에는 경로동에 입주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값진 자리에 올려 세웠을지 궁금하신가요? 여성 운전사 대의원 허명금 씨를 만나보시죠. 지금은 4시 30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단잠에 든 이른 새벽입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허명금 동지입니다. 지금은 6시. 전차들에 대한 점검을 깐깐히 진행한 운전사들이 첫 운행길에 오릅니다. 허명금 동진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감이 빠르고 남달리 노래를 좋아해서 소문난 가수가 되고 싶기도 했고 온 나라의 이름을 날리는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불현듯 무궤도 전차 운전사라는 생소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한 달 전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의 밤거리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류소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보시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이를 업은 애기 어머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자신께서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성구스럽다고 차라리 걷는 편이 낫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가 설 처소가 어딘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는 17살에 처녀 무궤도 운전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14시 교대 시간입니다. 그의 남편인 최홍기 동지입니다. 최홍기 허명금 동무들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들이 한 무궤도 전차에서 또 한 교대로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교대를 바꾸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직업을 옮겨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는 계속 한 교대에서 일하겠다고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두 줄기 솔로와 함께 인생길을 변함없이 손잡고 걸어왔습니다. 허나 생활은 랑만으로만 이어지지 않았고 그들 부부의 운행길은 거둔 길만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차도 교대로 몰고 아이도 교대로 돌봐야 했습니다. 정말 교대를 할 때마다 아이를 안고 돌아서 가는
세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생각되는 게 많았습니다. 죄스럽고 성구스럽고 정말 차라리 운전대를 놓고 아이나 돌보고 세대주나. 그러나 정류소의 손님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만 같고 우리 장군님께서 또 오시며 하면 어떡하겠나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놓을 수가 이렇듯 없었습니다. 가정 앞에 진 의무보다 사위와 집단 앞에 지닌 공민적 의무를 먼저 생각하며 변함없이 한 모습으로 충성의 운행길을 달려온 허명금 동지였습니다. 그러던 1997년 어느 날 허명금 동지는 꿈같은 영광을 받아안게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근육령 영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어려운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변함없이 조국을 받드는 그들 부부의 소행을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운행길에 불편이 있을세라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셨던 것입니다. 나날이 더욱 고만가는 사랑이 그는 눈곱을 적셨고 이 고마운 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라 보답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허명금 동지는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경리하는 청부수 동지께서 평범한 운전사인 저에게 찬성 투표해 주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날 저희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대표로서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으로 일도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 앞에 맡겨진 자각과 본분을 잘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것도 이름난 발명으로 한 것도 없는 평범한 운전사일 뿐입니다. 자기 일터에서 평범하게 일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변함없이 운행길을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인생이 보람은 어디에 있나 푸른 꿈 이루는 성공의 기쁨이란가 오늘은 이 땅에 피웠던 꽃이요 조국의 사랑 속에 꽃피는 삶이여라. 평범한 운전사가 대연으로 그의 한 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와나 모두가 안겨 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고마운 어머니 저국의 품이 있기에 평범한 삶도 인생의 최절정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유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북녘 곳곳의 새해 풍경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김창현의 한마디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농기계 열병식 소식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5,500대의 농기계를 자그만치 축구 경기장 8개 면적의 땅에 줄 세워 두었으니 말입니다. 서해를 끼고 있는 황해남도는 재령벌, 연백벌 등 북최고 곡창지대이고 여기에 수확량이 북식량 문제 해결의 중심골이라고 하는데요. 북은 최근 식량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치로 들고 있습니다. 벼농사와 밀농사를 강조하며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 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트랙터를 빼고 농기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듯한데요. 천리마 운동 과정에서 기양 농기계 공장에서 이룬 트랙터로 국산화 성공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남포시 강서구역의 금성 트랙터로 현대화 개건 준공식을 보았는데요. 바로 이 금성 공장의 전신이 기양 농기계 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기술이 없었던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트랙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로 수십 회 되풀이하여 마침내 다양한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경험과 기술이 없고 현장 설계 도면이 없는 가운데 만든 첫 트랙터로의 전설은 국사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금성 트랙터로 공장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 소식은 그래서 보다 의미 있게 다가오나 봅니다. 북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요. 제재와 코로나 그리고 수시로 자연재해의 삼중고 속에서 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농기계 국산화 기반을 다지고 농촌 진흥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요. 신년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부디 금성공장의 성과를 토대로 농기계 사업이 더욱 실속 있게 발전해 식량 문제 해결의 보루가 되길 바랍니다.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